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반복 없는 모수모형 이오인 실험입니다. 반복 없는 이오인 실험은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수요인 이오인으로만 구성된 실험계획법입니다. 이거야 뭐 당연히 이자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오인이기 때문에 요인 효과가 AI에다가 이번에는 BJ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구조 모형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반복이 없다고 했죠. 반복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두 개의 관계에 대한 재현성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교호작용을 검출할 수 없습니다. 이 필기시험에서 그 말로 나눈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교호작용을 검출할 수 있다 없다에 관련되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요인 실험은 일단은 두 요인의 관계인 교호작용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복을 줘야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주면 구할 수 있고 반복을 주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 유형인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측치가 발생하면 일요인 실험과 좀 달라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반복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비게 되죠. 그래서 그 빌 때는 평균법에 의한 접근법인데요. 예이츠가 만들어놓은 예이츠의 간략법으로 결측치를 추정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간 시험에 예이츠의 추정식이 나오니까 뒤에 학습을 통해서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복 없는 이요인 실험법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인이 기본적으로 A와 B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A의 수준수는 기본적으로 L개로 표기합니다. 즉 A는 I인데 L개가 있다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B는 M개가 있죠. 근데 이거는 J라고 보통 표기합니다. 그래서 B는 J개가 M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엔 반복이 없으니까 일요인 실험과 달라진 것은 일요인 실험은 이것이 R이었는데 지금은 R이 아니라 요인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면 합계 나오는 것이 전에 이제 T1 땡 이것은 A의 그 합계를 계산하는 거니까 방식이 똑같지만 이번에 여기도 하나 붙었습니다. T 땡 J 이렇게 붙어 있죠. 이 T 땡 J가 바로 뭐냐 하면 B의 합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Y바 땡 J는 B의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의 평균치 Y바 I 땡을 계산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Y바 땡 J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전체 평균은 여전히 Y 바바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3륜이 되건 4륜이 되건 전체적인 평균은 Y 바들의 평균이다 이런 뜻에서 Y 바바라고 표시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인 실험에서는 구조식을 증명을 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증명하지 않고 요령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다 증명하다 보면 뭐 세월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규칙이니까 규칙대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인 실험은 요인 효과가 A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AI, BJ가 되겠죠. 그리고 AI, BJ와 효과와 나머지 오차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반복을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원상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EIJ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A는 0이 될 거고요. B는 0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되면 모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되면 별량을 뜻하죠. 이것은 처음에 개념에서 확인해 뒀죠. 늘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바 i 땡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j를 반복으로 보고 i 수준에서의 평균을 내겠다. 즉 이 값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b는 반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j가 다 땡이 붙었으니까 j가 있는 것은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땡바. 그러니까 이게 j가 있죠? 그러니까 b바. 그리고 여기도 j가 있죠? 그러니까 2바 i 땡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모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돼지꼬리 땡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u 플러스 ai 플러스 2바 i 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y바 땡 j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수기 때문에 a는 효과가 없고 b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u 플러스 이번에는 i가 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가 바로 바뀝니다. a 바 플러스 bj 플러스 2바 땡 j가 됩니다. 근데 역시 얘는 모수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죠. 이 경우의 계산은 u 플러스 bj 플러스 2바 땡 j가 됩니다. 역시 변생모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y 바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유효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아무 효과도 없는데 모수 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상 건 존재하는데 이거는 i고 j고 다 땡땡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땡땡이 다 바로 바뀌게 되니까 u 플러스 a바 플러스 b바 플러스 2바바가 됩니다. 당연히 이거 없어지니까 u 플러스 2바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제곱합에 대한 공식입니다. 제곱합 역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지 않고 바로 공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항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t제곱을 n으로 나눈 값이 되죠. 이건 그냥 무조건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그게 따라가야 돼요. 전체의 합의 제곱 나눈 게 아니다. 사실은 이 자체는 뒤에 나오겠지만 목표, 즉 평균의 변동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수정항을 일단 무조건 계산하는 것이 실험계획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제곱합입니다. 전체의 제곱합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y바바를 빼가지고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편차 제곱합입니다. 쉽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예, ij가 다 살았네요. ij가. 그러니까 ij가 다 살았으니까 시그마, i도 살았고 j도 살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xij의 제곱이 됩니다. 어떠한 데이터에 제곱을 더해서 ct를 뺀 것. 이것이 바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ct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의 제곱합입니다. a는 아시다시피 i땡이네요. 그러니까 i땡이니까 j는 이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i만 더한다. 그러면 j가 이미 없으니까 j는 합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ti 땡 제곱 땡을 뭘로 하면 돼요? 땡의 반복 m이 되죠. 그러니까 j는 m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안 배운 거네요. 이거 틀렸네요. ssb b의 제곱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b의 제곱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y땡 j 마이너스 y바바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땡 j니까 이번에는 j만 더해서 살아있으니까 기본적으로 t땡 j가 되겠죠. 땡이 반복이니까 당연히 l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ct 쉽죠? 예, 그러니까 얘는 땡 j니까 j만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즉 얘만 더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i땡이니까 i만 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곱해가지고 이 각각의 역의 반복수인데 이것은 땡이 나누기로 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무조건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땡은 사실은 반복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y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2ij죠. 자, 그러면 yij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놈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yij에서 mu를 빼고 나면 사실 모평균을 빼면 오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차가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세 개로 나눠진 겁니다. 세 개로 나눴으니까 결국은 얘도 구해야 되겠죠.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제곱합에서 빠져나가는 요인들만 빼주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변동이 없죠. 목표니까 기본적으로 CT로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변동에서 A의 변동과 B의 변동만 떼주면 나머지 변동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오차 변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오차의 제곱합은 전체 제곱합에서 A의 제곱합과 B의 제곱합을 빼주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와 같이 패턴을 익히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인이 증가해 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친숙해질 것입니다. 이번에 얘기할 사항은 자유도입니다. 자유도의 학습은 제곱합을 보시면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자유도가 어떻게 됐었죠? 당연히 시그마 xij의 제곱 마이너스 x 바바였죠. 예, 이것이 몇 개냐? LM개입니다. 왜냐하면 L과 M개. LM개에서 하나를 뺀 거죠. LM 빼기 목표치 하나를 뺀 거예요. A는 어떻게 되나요? A는 i땡이니까 i가 L까지입니다. 그러면 ti땡의 제곱 나누기 반복수 m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ct, 즉 얘 하나 남는 거죠. 이거 몇 개에 더하는 거예요? i는 1부터 l까지. 그래서 i는 l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얘는 당연히 t니까 토탈 lm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b는 j죠. 그러니까 이거 쓰지 않아도 이제 알겠죠? 얘 j란 말이에요. j는 몇 개? j는 m개. 그러니까 m-1이 됩니다. 그러면 오차 변동의 자유도는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서 이거 다 뺀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즉 UT에서 UA와 UB를 빼면 오차의 자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빼볼까요? LM-1 마이너스 L-1 마이너스 M-1이 됩니다. 그럼 최소한 하나는 죽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요거는 L끼리 묶고 나머지를 묶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L, M-1 마이너스 M과 여기 플러스 2니까 M-1. 자, 이것을 합치면 L-1, M-1이 됩니다. 다시 써보면 얘가 뭐냐 하면은 자유도 A예요. 얘는 자유도 B죠. 예, 그러면 이것은 자유도 A 곱하기 자유도 B와 똑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질문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일반적인 공식은 이러한 형태로 즉 각각의 수준에서 이를 뺀 자유도의 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공식을 보통 일반적으로 외우곤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단의 규칙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요인 실험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면 금방 내용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노바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평균 제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균 제곱은 V라고 우리가 표기해도 되죠. 즉 또는 MS라고 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평균 제곱인데 여기에 기대라는 건 뭐냐면 이것의 기대값이라는 뜻입니다. 즉 표기를 주로 EV라고 표기를 하고요. 명칭이 굉장히 좀 어렵죠. 네, 기대 평균 제곱이라고 합니다. 뭐 V라고 써도 되고 이것처럼 MS라고 써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 분석을 했을 때 마지막에 가는 건데 1년 실험에서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EV 구했던 거. 그래서 오차의 EV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그냥 이건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시그마 E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의 기대 평균 제곱과 B의 기대 평균 제곱은 지난번 1년 실험에서 한 그대로 기본적으로 시그마 E 제곱을 가지고 앉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시그마 E 제곱은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 유도 과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붙게 되는 것이 뭐냐? I 땡이죠. I 땡이면 여기는 뭐냐면 MSA면 시그마 A 제곱이 들어갑니다. I죠. I 땡 M이 됩니다. 그러니까
i와 m이 하나씩 다 들어가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땡 j죠. 땡 j면 기본적으로 시그마 b니까 시그마 b는 살아요. 근데 여기에 앞에 붙는 개수는 땡 l이 붙죠. 그래서 L 시그마 B 제곱이 됩니다. 이 기대평균 제곱도 객관식에서 한 문제 정도 꼭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 패턴을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산분석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 B, E, T의 먼저 제곱합부터 구해봐야죠. 예, 이것은 sum of square, 그래서 제곱합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의 제곱합은 어떻게 구했나요? 당연히 시그마 xij의 제곱 마이너스 ct로 했죠. 예. 이제 공식이 좀 익혀지나요? a는 어떻게 되나요? i 땡입니다. 그러니까 i만 더하면 되죠. 시그마 ti를 나머지 땡이 되겠죠. 제곱이 되고 땡은 반복수 m이 돼서 마이너스 ct로 들어갑니다. 공식 좀 익어지죠? 얘는 뭐가 되죠? 땡 j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그마 t 땡 j의 제곱 나누기 땡 l이죠. 마이너스 ct가 됩니다. 그러면 분내 변동 SE는요. 이거는 원래 계산을 1차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예, 여기 이용임 실험 메소드 마찬가지로 한 번에 계산은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SST에서 SSA와 SSB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자, 전체의 자유도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IJ계죠. IJ계니까 LM에서 하나를 뺍니다. 얘는 I땡이니까 L에서 하나를 뺍니다. 얘는 땡J니까 M에서 하나를 빼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이것과 이것의 곱이 됩니다. 그래서 L-1, M-1이 되죠. 이것은 금방 유도가 된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A의 평균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A의 제곱합을 자유도 A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B의 제곱합을 B의 자유도로 나누면 되고요. 이것은 당연히 E의 제곱합을 E의 자유도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얘는요. 얘는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이렇게 쪼개놓은 거니까요. 이건 뭐 굳이 나눠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실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 효과들은 둘 다 분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간 변동 또는 분간 변동이라 하는 변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수 요인이 됐건 변량 요인이 됐건 실험 대상을 원래 지칭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상 나오게 되는 나머지 요인들, 이거 오차라 그러죠? 에러라고 하죠. 예, 이것들은 무조건 분내 변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연 변동하고 동일한 얘기죠. 자,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산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분간 변동들이 오차 변동에 비해서 확실히 커서 표준화 자격이 있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에 비해서 유의하냐 이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VA 나누기 VE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VB 나누기 VE가 되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각각의 검정 통계량이 작동이 됩니다. 즉 이것과 이것은 값이 다른 경우가 많겠죠. 근데 당연히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죠. 따로따로 수표를 찾아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기록 안 하면 이거 전체가 다 틀리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표를 찾아서 기록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수표를 찾으면은 어떤 식으로 찾느냐. 얘는 F0.95의 분자의 자유도가 L-1이죠. 네, L-1과 L-M-1, 즉 오차 분산의 자유도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얘는 자유도 B와 오차 분산의 자유도를 이용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수표가 만약에 유의하다면 여기다가 스타를 붙입니다. 유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붙이죠. 유의한 경우만 스타를 붙이고요. 만약에 F0.99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을 때도 유의하다. 여기서도 유의하다 하면 당연히 여기가 더블 스타가 되죠. 그럼 투스타를 붙이면은 0.95에서도 유의하구나 하는 거를 아는 하나의 용어로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이렇게 되고 나면 밑에다가 뭐라고 쓰게 돼 있냐면요. 유의한 요인을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AB가 유의하면 요인 AB는 유의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끝났으면 이 중에서 유의한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뭐가 되냐면 이건 표준화 대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수 요인들을 중심으로 표준을 정비해 나가면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효과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산분석표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 분석을 통해서 요인이 유의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으면 입증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가장 효과적인 조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효과적인 수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각각 요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이 효과적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대한 범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최적화 추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먼저 학습서에 소개된 조건에 따라서 각각의 최적화를 추정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서에 요인 A, B가 모두 유의한 경우다 이렇게 먼저 나왔네요. 이 경우는 뭐냐 하면은 A, B가 모두 다 바람직하다는 얘기니까 이건 실험 사실 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A와 B는 모두 유의하다 하기 때문에 A와 B라는 요인을 써주고 당연히 이 수준을 써주는데요. 저 수준 번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일단은 반복이 없기 때문에 A 중에서 가장 좋은 놈, 이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것이 망소일 수도 있고 망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게 좋을지 큰 게 좋을지는 그건 따져봐야 하는 거죠. 예, 그 조건에 따라서 맞는 것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A2가 제일 좋다. 그러면 A2가 되겠죠. 그리고 반면에 B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적 조건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B도 이 많은 조건이 있는데 여기 값 중에서 가장 값이 우수한 것이 결국은 최적화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B1을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그냥 널럼 mu A2 B1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일단 모수 mu가 있고 A는 2가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는 1이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오차의 기대값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2의 기대값은 기본적으로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mu 플러스 A2 플러스 B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값이 있나요? 예, 이러한 값을 구하려면 이거는 반복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반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인 값은 A2와 B1인 값 이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평균값이 아니죠. 저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평균은 다르거든요. 현재 뭐 하는 건 Y바 2, 1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Y바 2, 1을 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YIJ는 U 플러스 AI 플러스 BJ 플러스 EIJ인데 Y2, 1은 그냥 데이터지 평균값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방법이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Y바 2와 Y바 땡 1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거든요. Y바 2는 어떻게 되죠? Y바 2 땡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U 플러스 AI 플러스 2바 I 땡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땡 1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 땡이 들어가니까 표본적으로 없어지고 U 플러스 B1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U 플러스 B1이라는 얘기고 얘는 U 플러스 A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묶이면 뭐가 됩니까? 효과와 주효과가 붙으면 평균이 나오죠. 네, Y바 2 땡이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방법을 하면은 Y바 땡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평균이 없다라는 거죠. 반복이 없으면. 반복을 줘야 평균을 만들죠. 그래서 현재로는 이 자체를 묶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U 플러스 A2 플러스 U 플러스 B1이 되면은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U가 붙어야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U가 여기는 지금 두 개죠. 여기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U를 쪽수를 맞춰줘야겠네요. 그럼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UA2는 Y바 2땡이 되죠. 예, 당연히 Y바 2땡은 있죠.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이 값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Y바 땡 1이 됩니다. 그러면 Y바 땡 1은 뭐예요? 여기 있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원래부터 있던 평균이죠. 즉, 마이너스 Y 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면은 딱 맞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거 평균이 하나죠. 결국 이거 세보면 하나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는 하나. 결국은 평균 하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숫자가 1이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점수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평균은 무조건 한 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건 뭐냐 하면은 다른 평균 같지만 실제로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뭐냐면 y바 2원이죠. 네, y바 2원 대신에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한 거예요. 꽝 대신 답이죠. 반복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평균값을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으로 만들어진 평균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합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수를 알아야 분산을 구할 거 아닙니까? 아주 힘들겠죠? 왜냐하면 분산은 평균 분산을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n이 몇 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평균 계산법을 배우면 됩니다. 무슨 이 y바 2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t2 땡을 뭘로 나눴어요? 땡이죠. m으로 나눕니다. 얘는요 플러스 t 땡 1이죠. 얘는 뭘로 나눠요? 당연히 l로 나누죠. 그리고 얘는요 마이너스 t인데 이건 당연히 lm으로 나눠야 이 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수는 어떻게 되느냐? 계수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m분의 1 플러스 l분의 1 마이너스 lm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인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t 나누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계수 루트 v 나누기 n 그러면 이게 시그마 x바 아닙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값이죠. 평균을 이렇게 나눴으니 분산도 이렇게 나눠야지 맞죠. 왜냐하면은 자 화투장을 까봤어요. 그럼 평균만 합니까? 분산도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평균이 됐건 분산이 됐건 똑같은 통계량인데 똑같이 ln번 까본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화투장 6장 깠으면 평균도 6번 본 거고 분산도 6번 본 거죠. P분포로 보면 알 거 아닙니까? U분포로 봐도 아는 거죠. X바 분포로 해서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개념으로 나누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명 과정은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인하라는 분이 이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인하의 법칙을 해서 올라와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상식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균이 됐던 분산이 됐던 10장 봤으면 10장 본 거고 100장 봤으면 100장 본 거다. 그죠? 그 평균을 이만큼 봤으면 얘도 이만큼 본 것이다. 어렵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해진 최적화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AI BJ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알게 되셨죠?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신뢰 구간을 추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결국은 얘죠.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신뢰계수하고 표준편차를 곱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 구간 추정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는 무조건 시그마 미지입니다. 왜 다 시그마 미지겠어요? 실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도 안 돼 있으니까 이건 때려잡아 죽여도 T분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는 양측이에요. 여기서는 한쪽이라는 게 없어요. 실험 계획부에서는. 그래서 범위를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양측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보신 대로 뭐냐 하면은 이거는 등분산성이 성립해요. 그 다음에 오차항의 4대 법칙, 불편성, 뭐 독립성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여기에 A가 나오던 B가 나오던 AB가 나오던 관계없이 오차는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의 개수는 무조건 자유도 2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자유도 2가 되고요.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V2를 뭘로 나눕니까?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N2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N2는 유호 반복수라는 뜻입니다. 즉 N2분의 1은 지금 얘기한 대로 I 땡 반복수죠? 그러니까 땡이니까 N분의 1 반복수 L분의 1 반복수가 1이죠? 땡이니까 마이너스 땡땡 마이너스 LN분의 1 이 값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V 가로 N분의 1 플러스 L분의 1 마이너스 LN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죠. 네,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만 유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유의해요. 둘 다 유의하지 않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험 실패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는 유의할 건데
A가 유의하다면 A만 고르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반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나을까요? 이거 A2가 제일 낫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mu 플러스 A2, A2가 가장 낫다. 이쪽에서는요, 만약 이번엔 A는 유의하지 않았고 B만 유의해요. 그럼 B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낫냐? 아까 얘가 제일 나은 걸로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하죠 뭐. U 플러스 B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네, 당연히 이게 합쳐져야 Y바 2땡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얘가 되겠죠? 묶으면 Y바 땡 1이 됩니다.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구하나요? T2 땡 나누기 땡 반복수 M으로 구하겠죠. 얘는요, T 땡 1이죠. 그러니까 땡의 반복수니까 L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러면 AI의 유효반복수는 어떻게 될까요? 얘의 유효반복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Y바 2땡인데 지금 쓴 대로 T2땡 나누기 M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M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이것도 평균을 M으로 나눴으니 분산도 M으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유효반복수가 뭐가 되나요? 예, 유효반복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L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공식이 아니고 평균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유효반복수의 기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유의한 경우에도 실내 구간을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얘는 T, I 땡 나누기 M으로 구하면 되고 얘는 당연히 T 땡 J 나누기 땡 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될까요?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TR 마이너스 알파 2가 되겠죠. 자유도는요, 그냥 오차의 자유도 U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등분산성, 무조건 V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반복수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N이가 M이에요. 여기는 뭐가 되나요? 잘 아시죠, 이제? 이거 L이에요. 외우고 자시고도 없죠? 기본적으로 통계학에서 배우는 개념만 아시면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학이 만들어지는 거죠, 거꾸로. 지금 나온 유효반복수를 좀 더 여러 가지로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효반복수 문제는 시험에서 꼭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 이요인 실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실험 계획 전체에 걸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보신 대로 인하의 법칙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실험 계획본 마지막에 다구찌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구찌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험이 일부 실시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험을 하다 보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양쌤의 법칙도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보다 늦게 태어난 바람에 등록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억울하긴 하지만 제게 훨씬 더 쉬우니까 보시고 알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하의 법칙은 이미 소개된 대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건 뭐냐면 객관식에서 말로 쓸 때 제일 어려워요. 인하의 법칙의 소개는 어떻게 되냐면 유효반복수가 N분의 1이 아니라 N1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을 계산하는 개수들의 합의 역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N분의 1 Ti 땡 플러스 T 땡 J니까 땡 L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땡땡이니까 Ln분의 1 그러면 얘가 개수죠. N분의 1 L분의 1 마이너스 Ln분의 1 이 개수들의 합에 개수의 합이면 n분의 1 플러스 L분의 1 마이너스 Ln분의 1 이렇게 되죠. 의 역수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N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얘기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하역 일본에 가면 인하역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인하역으로 에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한 경우는 뭐 똑같은 얘기가 되죠. 이건 뭐 n분의 1에 ti 땡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가 되는데 합을 게 하나밖에 없죠. 합에 여전히 역수인 건 맞죠. 이번에는 다구치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구치의 법칙은
유의한 요인의 자유도의 플러스 1이다. 유의한 요인, 인자는 요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시험에는 정의가 인자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인자로 써놨어요. 근데 요즘은 인자란 말을 안 쓰고 요인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바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유의한 요인의 자유도에다가 1을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그냥 뮤를 뜻해요. 무조건 전체의 평균 하나를 빼주죠. 그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다부치의 법칙은 구조식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구조식의 정치가 아까 어떻게 되었었죠? 뮤 플러스 A2니까 AI가 되고요. B1이니까 BJ가 되죠. 그래서 U 플러스 AI 플러스 BJ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조식의 평균값을 정의를 하는데요. 당연히 2를 넣으면 안 되죠. 평균이 아니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N2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실험 총수를 나누는 거예요. 실험 총수는 N이 되죠. N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세요. 얘는 자유도가 없다고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목표 치니까 자유도가 1이에요. 이 1은 쟤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뮤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기본적으로 자유도가 어떻게 되죠? A의 자유도가 되겠죠. B는 어떻게 되나요? B의 자유도가 되죠. 그러면 이걸 풀면 돼요. N은 풀면 몇 개가 되죠? LM개가 됩니다. 1 플러스 얘는요. L-1이 되죠. 얘는요. M-1이 됩니다.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LM분의 L 플러스 M 하나는 죽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지 법칙은 평균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요한 요인들을 쭉 나타낸 평균치의 구조 모형에서 바로 유효반복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는 혹시 하나인 경우는 안 되느냐? 하나인 경우는 똑같이 돼요. UAI인 경우는 알다시피 당연히 이건 뮤 플러스 AI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N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N이니까 LM이죠. 뮤 1이죠. AI L-1이죠. 그러면 이게 약분되죠? 자, 그러면 L하고 L이 약분되니까 뭐가 되나요? 반복수 M이 나오죠. 당연히 얘는 TI 땡 반복수 M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걸 알게 되죠. 이번에는 양쌤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무지하게 빨리 하는 팁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실험 총수를 평균에 해당되는 수준들의 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그 구조식으로 줬을 때는 다구치 방식으로 푸는 게 빨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줬을 때는 인하의 법칙으로 풀어야 되는데 인하의 법칙은 분수를 넣으니까 소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써보죠. x바 i 땡 플러스 x바 땡 j 마이너스 x 바바입니다. 그러면 인하의 법칙으로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n2분의 1 m분의 1 플러스 l분의 1 마이너스 lm분의 1입니다. 즉 l로 나누고 m으로 나누고 땡땡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묶어서 다시 lm으로 묶으면 여기 lm이 되니까 l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n이는 l 플러스 m 마이너스 1분의 lm이다. 이렇게 약간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양세의 법칙대로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실험 총수를 그냥 n이니까 lm이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수준들의 합 i 땡 i죠? i는 뭐죠? l 땡 j 얘는 j죠. 플러스 m 마이너스 땡땡 아무것도 없네요. 빼기 1 끝. 훨씬 빠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맞는가 한번 볼까요? 요인 A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X바 I 땡입니다. 당연히 맞죠. N이는 전체 데이터, 실험 총수, LM이죠. I, L입니다. 끝.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하면 반복수가 적은 일부 실시법도 유효반복수를 틀리지 않고 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